나눌 이야기는 서울에 사시는 30대 남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9년) 전 2014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방송에 출연하고 난 뒤 직접 겪으신 일이고, 그날 사건 때문에 아버지는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저희 집은 굉장히 부유한 편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가 개인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해외 수출까지 했던 터라 돈을 굉장히 많이 모았다고 하셨죠. 승승장구하시던 아버지는 제가 20살이 되던 해 폐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쉬는 날도 없이 일만 하셨고 본인 몸도 챙기지 않고 끼니도 걸으면서 출장을 다녔던 게 원인이었죠. 병원에서는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된다고 했지만 끝내 아버지는 거부하셨습니다.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완치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아버지는 남은 시간이라도 자유롭게 지내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한 번 한다며 하는 성격이어서 곧장 서울에서의 하던 일을 정리하고 강원도에 살고 계시는 박씨 아저씨를 만나러 가셨습니다. 박씨 아저씨는 아버지가 사업할 때 알게 된 분이라고 하셨고 그 당시 직접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가끔 아버지를 통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박씨 아저씨는 본인 명의로 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때마침 산지기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찾아갔던 거죠. 산지기는 산을 내 구역처럼 사용하는 대신 산을 관리해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산에서 거주하면서 수입이 생기게 되면 산 주인과 나눠 가지는 구조였죠. 아버지는 병원 치료 대신 산에 들어가서 살기로 결정하셨고 가족들은 극구 반대했지만 마지막 소원이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를 끝내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2가지 약속을 했는데 첫 번째는 하루 한 번 전화하기, 두 번째는 한 달에 한 번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기로 약속을 했었죠. 병원에서는 오래 살면 1년 정도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2년째 매우 건강하게 지내셨습니다. 그렇게 산생활을 한 지 3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아버지가 좋은 소식이 있다며 연락이 오셨어요. 아빠 TV 출연하게 됐다? 다들 아시겠지만 산속에서 자연과 함께 사는 걸 보여주는 방송이 있는데 아버지가 출연을 하게 된 거죠. 알고 보니 박씨 아저씨가 방송국에 제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너무 좋아하셨고 저와 가족들은 건강이 걱정이 되긴 했지만 좋은 추억으로 남길 수도 있겠다 싶어 아버지를 응원했습니다. 그렇게 2014년 봄날에 촬영을 하셨고 방송은 반년 정도 지난 뒤에 방영되었죠. 아버지는 TV에 나왔다고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엄청 좋아하셨고 출연료로 50만 원이나 받았다며 자랑까지 하셨어요. 그때까지는 아버지가 방송에 나오고 나서 그런 일을 당할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송이 나오고 2달이 지났을 때 아버지가 살던 산으로 누가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젊은 청년이었는데 방송을 보고 찾아왔다고 며칠만 재워달라 부탁을 했답니다. 제 꿈이 산에서 귀농을 하는 건데 며칠만이라도 체험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당황스러웠지만 그 청년은 인상도 선하고 왠지 아들 같은 느낌이 들어 고민을 하셨다고 했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던 사실은 방송에서는 촬영지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찾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셨답니다. 사실 방송 보고 나서 인터넷으로 1달 넘게 찾았어요. 아버지는 청년이랑 대화를 해보니 나쁜 악의는 보이지 않아 결국 일주일간 같이 지내기로 했다고 했죠. 그렇게 청년과 같이 지내면서 그 사실을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나중에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괜히 걱정할까 싶어 말하지 않았답니다. 3일차까지는 청년과 정말 잘 지냈고 아버지 일까지 도와주면서 솔선수범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4일차 아침부터 청년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날 아침 아버지는 닭장을 고치려고 청년에게 부탁을 했는데 갑자기 화를 내면서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저씨, 제가 이런 일까지 도와줘야 돼요? 하루아침에 180도 달라진 청년을 보고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하셨죠. 그리고 몇 시간 뒤 갑자기 청년은 짐을 싸더니 급한 일이 생겨 집으로 가야겠다고 말했답니다. 아버지는 며칠 사이지만 정이 들어 급한 대로 산에서 나는 약초들을 챙겨 선물로 줬고
그 길로 청년은 산을 내려갔죠. 그리고 다음날 저녁 아버지가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매일 저녁 7시마다 아버지에게 짧게 안부 전화를 드리는데 그날은 목소리도 안 좋으시고 평소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태수야, 옆에 엄마 있어? 어머니요? 잠깐만요, 바꿔드릴게요. 아버지가 하셨던 말은 집을 수리해야 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죠. 어머니는 아버지가 불러준 계좌로 돈을 입금했고 그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부터 아버지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죠. 2년 동안 매일같이 같은 시간에 전화를 했었고 통화가 되지 않았던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 시간에 전화를 받지 못해도 1시간 내에 다시 전화를 걸면 무조건 받으셨는데 그날은 자정이 가까워지도록 연락이 없으셨죠. 평소 돈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던 아버지가 갑자기 집을 수리해야 된다는 것도 이상하고 돈을 입금하고 나서부터 연락도 되지 않으니까 가족들은 너무 걱정이 돼서 잠도 이루지 못했어요.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밤중에 산으로 출동하는 건 힘들고 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닌 단순히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출동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어머니와 함께 그날 새벽 강원도로 향했고 해가 뜰 때까지 산 입구에서 기다리다 날이 밝자마자 곧장 산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아버지 집에 도착했는데 집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아버지는 보이지 않으셨어요. 집을 살펴보다 아버지 휴대폰이 떨어져 있는 걸 발견하고 분명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때 어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태수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는 창고 구석에 손발이 묶인 채로 누워 계셨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죠. 어머니는 119에 신고하고 잠시 후 헬기가 출동해 아버지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의식을 회복하셨지만 병원에서 지내야 했죠. 그 당시 병원에서는 살아계시는 게 신기할 정도로 암이 전이되었다고 했고 많이 아프셨을 거라고 하셨어요. 사건 조사를 위해 병원으로 경찰이 찾아왔고 아버지는 힘들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그날 저녁 복면을 쓴 2명의 괴한들이 아버지 집에 찾아왔고 돈을 달라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병 때문에 산에 올라와 살고 있어서 가진 게 없다고 말했는데 괴한들은 돈을 안 주면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말했다죠. 서울 집 주소와 가족 이름까지 알고 있어서 돈을 안 줄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생활비로 쓰려고 아껴둔 100만 원을 건넸는데 괴한이 웃으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저씨, 옛날에 사업해서 돈 많이 벌었다며. 아버지는 가족들이 다칠까봐 어쩔 수 없이 어머니에게 부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아버지 손발을 묶고 나서 괴한들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며칠 동안 같이 지냈던 청년의 목소리와 비슷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범인은 금방 검거될 거라며 말을 들었지만 쉽게 해결이 되지 않았고 현재도 범인은 검거되지 않았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아버지는 2015년 3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본인 몸이 아프신 와중에도 가족들 걱정을 먼저 하셨던 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만약 괴한들이 아니었다면 좀 더 행복하게 지내다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방송 출연을 한다고 좋아하셨는데 그게 큰 독이 될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다시 그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방송 출연은 굳고 반대했을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박씨 아저씨도 본인이 죄인이라고 사죄까지 하셨어요. 9년이나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만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고 아버지는 얼마나 무서우셨을지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